이것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어느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프라인 상에서의 중산층의 4대 코드가 있는데 첫 번째, 중형차를 타고 다니느냐, 중형 아파트에 사느냐, 골프를 즐기느냐, 해외여행을 종종 가느냐. 중산층의 4대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상에서의 중산층의 4대 코드는 뭘까요? 이 TGIF를 즐길 줄 아느냐. 이게 지금 온라인상의 중산층의 4대 코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제 아내는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는 온라인상의 극빈층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하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2008년 이후 미국 국민들은 예전과 다른 세상인 어플리케이션 세상에 살고 있다. 미국의 한 언론학자가 최근에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3년 먼저 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미국이죠. 그런데 과거 미디어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에서 나타났던 이런 일련의 중독 현상들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대화 감소, 게임 중독, 현실 도피, 사회성 결여와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게임사는 약 500명의 게임 개발 인력을 채용을 합니다. 그 500명이 맡은 업무는 전적으로 이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은 아직은 손에 많이 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제이기도 하고 또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죠. 최근 이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 가장 즐기는 것들이 소위 성인물 내지는 게임물들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컴퓨터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성인물은 등급 제한이 있고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은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제 스마트폰 성인물을 소개하면요. 성인물은 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성인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습니다. 그럼 여성 얼굴이 보여요. 터치하면 예쁜 여성이 움직입니다. 그럼 화면을 얼굴 앞으로 돌려놓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세게 흔들면 옷이 더 많이 벗겨집니다. 적게 흔들면 적게 벗겨집니다. 혹시 중고등부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가지고 자랑한다고 흔들고 있으면 그 녀석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플이 있어요. 일본인 여성이, 아주 청순한 여성이 투피스를 입고 나옵니다. 터치하면 역시 움직이겠죠? 아래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에 대고 입김을 세게 불면 스커트가 더 높이 올라갑니다. 적게 불면 적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성인 관련 어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휴대폰으로 그냥 여성들이 벗은 장면 이렇게 다운받아서 몰래 봤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터치폰 시대, 스마트폰 시대는 상호작용이 더 강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터치 하나로 더 많은 걸 즐길 수 있는 이런 시대인 거예요. 차마 여기서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이젠 거실에 컴퓨터 놓을 거냐 말 거냐, PC방에 가지 말아라. 이것은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단말기를 가방 어디에 숨기고 다니는지, 이런 작은 단말기 안에 어떤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들이 즐기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씨름해야 되는 그런 시대죠. 광고 하나 보겠습니다. Really? It's time for a phone to save us from our phones.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폰 개발이 좀 늦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 출시됐죠. 거기 이제 광고용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폰들의 중독 유형들을 아주 재밌게 패러디한 그런 광고 영상이기도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직장인들,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 일에 집중이 안 된다, 중독 현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보고를 했는데요. 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스마트폰들을 많이 쓰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우리가 싸이월드 같은 블로그와 같은 이런 소셜 네트워킹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즐기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소셜 네트워킹을 쓰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3배 이상 일탈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10대 학생들한테는 이 스마트폰이 일상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는 이 업계에서 올해 안에 80%의 이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겠다, 팔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재고가 쌓여 있답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경쟁적으로 출시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제품만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공짜 폰으로 요금제 낮춰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10대 아이들 손에 쥐어주면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처럼 좋은 어플 다운받아서 도로 안내 받고 주식 보시고 하겠습니까? 10대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오락물, 재미의 유혹밖에 없겠죠. 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 세대 여러분이 늘 만나시는 그런 아이들, 또 가정이 있는 아이들, 지금 이제 10대, 20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광고와 메시지와 TV와 휴대폰과 같은 이런 영상에 과도하게 노출된 이런 세대랍니다. 지금 부모님 세대와는 성장 환경의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이런 구조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할 줄 아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시대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문자 보내면서 윈도우 창을 몇 개 띄워놓으면서 메신저도 보내고 또 검색도 하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가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시면서 동시에 신문 보시는 거 가능하십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세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셜 네트워크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면서 나는 관찰자가 아니야. 총중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야. 뭔가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상을 놀이처럼 게임처럼 인식한다는 겁니다. 도전적이고 재밌을 때만 몰입하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 세대인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최근 뇌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멀티태스킹 세대들한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속적 주의력 분산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정작 무엇 하나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칭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요, 뇌가 스트레스에 빠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다 보면 계속 새로운 걸 찾습니다. 새로운 뉴스거리, 새로운 흥미거리, 실시간 검색어에 뭐가 올라왔는가. 지금 어느 프로야구 선수들이 어느 팀이 이기고 있는가. 그리고 채팅창을 여러 개 띄워놓습니다. 어제는 채팅할 때 15명이 로그인을 했는데 오늘은 왜 5명밖에 안 했지? 왜 10명이 접속을 안 하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불필요한 상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대면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자기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산만해지고 초조해지며 우울감이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앞쪽뇌, 이 전두엽이라고 하죠. 생각의 능력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학습을 관장하는 뇌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뇌과학자들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리스 몰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의 뇌를 단층 촬영을 해서 사람들이 인터넷과 이런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 노출될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이 학자 주장에 따르면요,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의 10대와 20대의 뇌의 신경망 회로 배열 자체가 부모 세대와 다르게 구조가 짜여지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방법 자체가 부모 세대하고 너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요. 책을 읽을 때의 뇌와 인터넷 하고 있을 때 뇌는 보시다시피 몇 배 더 많은 양을 일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학자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뇌는 몸의 근육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8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느끼는 피로감과 4시간 동안 노동하고 느끼는 피로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뇌는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첫 번째 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력의 문제, 집중력의 문제, 충동 조절의 문제, 이런 일련의 뇌의 기능의 장애들이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150만은요, 지난해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된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6조 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 100만 명 이상이 인터넷과 게임에 중독되어서 성적이 떨어져야 됩니다. 부모님과 갈등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정신과 상담을 받을 지경이 되어줘야 게임사는 6조 원을 벌 수 있다는 통계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죠. 국회에서 요청을 했어요. 이런 게임 중독 문제로 해마다 이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정부가 볼 때 그 손실비용이 얼마일 것 같으냐. 성적의 문제라든지 생산성의 문제로 볼 때 정부 공식 발표는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년에 5조 원, 6조 원 게임으로 돈 벌어서요. 10조 원 이상을 손실비용으로 쓰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죠.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면을 굵직하게 장식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게임 중독 문제로 20대 자녀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일을 벌였어요. 얼마 전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엄마의 목을 조르다가 게임 중독 문제로
게임 문제로 갈등했죠. 엄마가 목숨을 잃으니까 스스로 자기도 목숨을 끊습니다. 미국 유학까지 갔던 뉴욕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3년을 다니던 대학생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죠. 국내에 들어와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블레이드 블루라고 하는 칼싸움 게임을 즐깁니다. 그날따라 7시간 이상을 즐겨요. 순간 살인 충동을 느낍니다. 밖으로 나가서 밤늦게 귀가하는 옆집 남자를 묻지만 폭행 묻지만 살인을 벌이죠. 해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CNN 방송은요, CNN 그 인터넷 언론은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 친족 간의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문도 특집 기사를 다루고 있지 않다. 어떤 방송사도 방송 토론의 주제로 삼고 있지 않다. 참 이상한 나라다.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요. 우리나라에서 게임 중독으로 10대 학생들이 9명이 목숨을 잃은 나라입니다. 2006년 6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요. 그 내용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심각한 사안을 우리는 별로 인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심성에, 영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최근에 뇌 과학자들의 주장이죠. 우리 아이들이 특히 게임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2시간만 게임해도 전두엽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다. 세계적인 뇌신경학자 모리아교 교수가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죠. 특히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폭력적인 게임인데 이런 폭력적 게임은 그 아이들의 공격 성향을 월등히 높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억, 감정, 학습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게임을 할 때는요. 이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뇌와 동작과 관련 있는 뇌, 그 두 부위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 감성, 학습과 관련된 뇌는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결국 집중력, 감성 영역의 문제, 성적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두엽은요, 고등동물이 발달한 그러한 뇌 부위입니다. 우리 이마 안쪽에 있는 부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어떤 일에 집중을 한다든지, 삶의 계획을 세운다든지, 결심을 갖고 목표를 세운다든지, 그리고 인간성과 도덕성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전두엽입니다. 국내의 권위적인 뇌신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두엽이 손상되면 그의 인간성 파괴와 비도덕적인 인간관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사이코패스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전두엽에 한결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게리스몰 교수도 그렇고 최근에 뇌신경학자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지금 영향을 받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앞쪽으로 전두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2년 전 서울 시내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게임을 많이 즐기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정신건강 척도가 아주 낮게 나타난, 안 좋게 나타난 그런 결과들이죠. 지난해 연세대학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 저위험군 아이들보다 고위험군 아이들이 유독 낮게 나타난 정서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내가 어떤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이죠. 생활의 만족도, 충동을 억제하는 것, 공감 능력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경찰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을 제가 인터뷰로 봤어요. 과거와 다르게 지금 10대 학생들이 어떤 가학적인 행동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아이들 조사하다 보면 두렵다. 경찰 생활 20년 넘도록 해봤지만 요즘 아이들 만날 때마다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도덕적 책임감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끼고 있지 않더라. 전혀 공감 능력이 발견되고 있지 않는다. 최근의 경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뇌신경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런 지나친 미디어 중독, 지나친 게임 중독은 이런 지표들을 다 안 좋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뇌에는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에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친구 배려하고요.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가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건강한 인격체로 꼭 구비해야 할 성품과 품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시대 아이들이 미디어에 빠져들고 자극적인 영상과 게임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뇌의 자리매김이야. 이 가치는 다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게 학자들의 일관된 견해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성품이 가장 진정한 실력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품이 구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성적만 잘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대까지 가서 그런 몹쓸 짓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까? 성적만 강요하다 보니까 정말 구비해야 할 성품, 품성, 영성은 지금 차선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영성입니다. 그리고 성품과 품성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이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